1989년 7월 9일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사는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라이언은 만성 위염으로 고생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속을 개워내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라이언은 집중 치료실로 보내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부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느 부모가 속이 편한 상황일 수 있을까요? 저도 조카가 감기에 걸린 것만 봐도 속상한데 부모 심정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대기실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데이비드와 패티 스탈링즈 부부는 그렇게 3일 동안 병실에서 라이언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차차 라이언이 회복되며 마음이 놓이고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도 잠시 의사와 경찰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경찰은 정중하게 여러 질문들을 했지만 하지만 딱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하는, 하물며 라이언과의 만남도 간호사 한 명이 동반하던가 의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부부는 그들의 이상한 행동에 그저 의심하고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데이비드와 패티를 따로따로 방에 넣고 각자 인터뷰를 합니다. 혹시 집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 데이비드 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가요? 그들은 마치 남편이 무언가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로 패티에게 질문을 해왔고 그녀는 그들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아마도 데이비드 역시 같은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태도를 지켜보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라이언이 왕쾌가 됐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라이언과 만날 수 없도록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들이 라이언을 만날 수 있었던 날은 매주 목요일 1시간 동안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둘은 분통했고 라이언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목요일 하루 가지곤 마음이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목요일만 만나는 시간이 5주간 이어지고 6번째 날이 되었을 때 패티와 라이언에게 잠시간 둘이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그리워하던 시간이 찾아온 것이니 말입니다. 부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3일 후 라이언은 다시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경찰들은 부부에게 영장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거기 멈춰서서 천천히 돌아서세요. 부부는 차에서 내리던 중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그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라 말했지만 경찰들은 부부를 멈춰 세우고 그 자리에서 패티를 체포했습니다. 데이비드 씨,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패티도... 아니요. 저는 그녀의 이름을 올리지 않을 겁니다. 남편 데이비드는 화를 내며 패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의사들은 다시 남편에게 돌아와 유지장치를 끌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라이언과 함께 해주고 싶었던 데이비드는 그를 꼭 안고 기계에 뜨는 박동이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패티가 기소되어 있는 동안 라이언이 하늘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패티는 보석금 없이 1급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장례식 또한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패티에게 또 다른 생명이 찾아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6개월 후 새로운 주니어는 대신 돌보아줄 집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데이비드에겐 어떠한 혐의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보내진 집에서 데이비드 주니어에게 라이언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액에 있는 화학물질과 유사한 것을 생산하는 유전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MMA라 불리우는 질환으로 경찰은 전문가와 상담을 했습니다. 이 증상은 의사들이 보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분명 그것은 의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메탄말론 산혈증이라는 이 질병은 경련, 고암모나이 혈증, 대사산증, 무기력감, 발달 지연, 성장 장애, 잦은 구토, 저혈당 증상을 겪습니다. 이 질병은 메치오닌, 트레오닌, 이소류산과 같은 대사에 필요한 효소가 결핍되어 발생하는 유전 질환이며 10만 명 중 1명 정도에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검사들이 증거들을 다시 검토하는 동안 패티는 풀려났습니다. 그렇다고 주니어와 만나는 것이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했어요.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런 현상이 라이언에게도 있었을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증언들이 나왔고 그 증언들은 패티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89년 8월 31일 6번째 방문날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은 데이비드 부부와 조부모님이 처음으로 함께한 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집에 방문했을 때 조부모님들은 20분이 지나고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웅해주기 위해 저는 자리를 비우고 라이언과 패티 둘만이 방에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그 시간이 3분에서 8분 동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이 패티는 밥을 먹였고 그리고 나서 이전과 같은 증상이 나오게 됐으며 병원의 진단 결과 화학물질에 의한 것이라 진단이 나왔습니다. 분명 그 사이에 무언가 넣은 것이겠죠. 아닙니다. 제가 다시 방으로 돌아갔을 때 패티가 가방에서 병을 꺼내 밥을 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병은 어떠한 변색도 없었습니다. 절대로 병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질병은 실존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와닿기엔 거리가 먼 질병이었죠. 그러니 부부의 증언들보다는 조리 있게 말하는 검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패티가 진실되더라도 말이죠. 사실 저는 이 유전적 질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당연히 부부가 했던가 부부 두 사람 중 한 명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질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흔들립니다. 재판에서 분명 의사들의 증언도 있었기 때문이죠. 배심원들은 검찰의 손을 들고 패티는 가석방 자격 없는 종신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들의 주니어가 방문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이 허락됐습니다. 데이비드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정말 무고한데도 그녀를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TV에서 방영되고 지역의 의사들이 MMA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방송국에 알려왔으며 예일대학의 과학자 피에로 리날도 박사 역시 그것이 원인이라는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찜찜한 것이 보였던 거겠죠. 변호사는 탄원했고
새로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예일대학 과학자였던 피에로 박사는 혈청 검사로 라이언이 유전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검찰 측은 패티의 혐의를 취하하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가족들이 있는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응원하던 부부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주니어는 2013년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TV에 방영되며 많은 주목을 받아 도움을 주는 사람들 덕분에 패티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사건 중에 질환으로 인한 케이스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증명이 없이 수감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볼 것이라고 믿었던 패티는 나중에 자유를 얻었지만 법에 대한 자신의 믿음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라이언과 동생 두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V 방영이 없었더라면, 의사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대로 범인이 되어버릴 뻔한 패티 스탈링즈의 그날의 미스터리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